안녕하세요. 저는 전진명이라고 하고요. 피셋 그리고 리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리트랑 상황 판단 쪽에서 좀 강의를 작년부터 하고 있고, 피셋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다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자상 다 어느 정도는 좀 하는 편이고, 학원에서는 상황 판단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고득점 경험이 몇 번 있는 걸로 좀 오라고 하셔가지고 상황 판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7급 수준에 맞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5급 강의를 할 때는 일단 제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수업을 하고 어려운 걸 강요를 좀 했어요. 입법고시 문제도 다 풀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7급 학생들한테는 뭐 여기서 물론 5급을 치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7급 학생들한테는 그만큼 필요가 없어요. 상황 판단 문제도 그렇고, 작년에 커트라인도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 커트라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맞아야 될 것들 다 맞고 나서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챙겨서 시험장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만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원에서도 강의 자체는 굉장히 짧게 주셨죠. 저희한테 전부 다 이제 8강씩 이렇게 주셨는데, 학원에서 생각할 때는 7급에서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그것만 확실하게 할 수 있어도 평균 75점 넘어서 커트라인 넘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작년 외형직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이제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뽑는 사람 수의 같은 배율로 하더라도 75점이면 합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평균 잡아서 75점을 맞는 게 되는 거고, 상황 판단에서 한 6문제 정도 틀리고 그럼 이제 딱 76점이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를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보면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25문제 중에서 한 6문제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나머지 문제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만 우리 한 8회차에 걸쳐서 잘 연구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요번 거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칠 때는 조금 어려운 회차를 제가 미리 공지를 하고 넣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작년에 시험이 딱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아직 경향이라고 할 만한 게 만들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작년 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또 혹시나 불에 타러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강해서 한 2회차 정도만 조금 난이도 높여서 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급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정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수요일로 날짜를 미뤘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2개를 하려고 했는데 법적 모의고사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하시는 걸로 하셨고, 학원에서 또 하필 원래 자상언 순서대로 모의고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때 하필 제가 또 경조사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신성호 선생님이랑 모의고사는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만 양해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7급 모의고사, 기출이죠. 기출이랑 기출 문제를 단권화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걸 지금 드렸는데, 제가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가제본된 책으로 드릴 거고, 오늘 나눠드린 거랑 똑같은 걸 앞부분에 어차피 넣어서 드릴 거예요. 그때 좀 필기 옮겨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윗부분을 뜯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양면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위에 지금 스태플 되어 있는 걸 뜯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5급 시험 쳐보신 적 있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다 쳐보셨죠? 이제 7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냥 5급을 하다 오신 분도 정말 많고, 7급을 그냥 치시는 분들도 5급을 한 번씩은 다 건드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잘 나오면 떠나시는 분들도 있죠. 5급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7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급을 쳐보셨으니까 상황 판단에 법 문제도 나오고 퀴즈 문제도 나오고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지문도 나오고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5급 상황 판단은 이 문제 출제 패턴이 일정하잖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21번부터 40번까지 최대한 유사하게 배치를 하고, 그 앞에서부터 법조문, 계산, 법조문 사례형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 7급은 작년에 어떠했나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5급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법조문 깔아주고 중간에 계산 문제들 5급보다 훨씬 쉽게 배치를 해주고, 퀴즈 한 2문제 나온 다음에 다시 16번, 15번부터 법조문이 시작하죠. 그럼 왜 그렇게 시작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7급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기출을 분석을 할 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날 시험 친 게 하나 더 있어요. 민간경영자 채용시험을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쳤는데 그때 보시면 16번부터 25번까지가 요거는 달라요. 앞부분은 비슷한데 뒤는 다르다 해서 15문제만 겹치고 나머지 10문제가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출 보시는 분들이 그 10문제를 좀 안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찾아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법조문 자체도 굉장히 쉽게 나오고 계산 문제의 계산 난이도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 5급 학생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뭐랄까 그 일상생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넣어서 껍데기를 탄탄하게 씌워놓는 반면에 그냥 7급은 그냥 눈에 보이게 수식 형태로 던져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작년 거 기준으로 했을 땐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80점까지는 맞을 수 있다. 80점까지는 제가 맞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 작년 거 기준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걸 이제 분류를 좀 해드리면서 큰 틀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이 나머지 2회차부터 8회차까지 각 큰 틀별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7급 문제랑 5급 문제를 섞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모강 같은 것들을 쓸 권한을 법조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부 핸드아웃으로라도 법조 문제 중에 일부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오늘 7급 문제를 푸셨으니까 7급 문제를 간략하게 해설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 다 이제 법이 나와 있죠. 1번부터 3번까지는 싹 다 법이 나와 있고 법조문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들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문제는 상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문제도 잘 보시면은 이 각각 주어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3번 문제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죠. 1, 2, 3번은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4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4번에는 표가 나옵니다. 자, 표가 나와 있고 지원금이 얼마냐. 자, 이런 건 이제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는 문제죠.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는 문제고, 이제 항상 나오는 함정들이 뻔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5번하고 6번, 그리고 이 8번, 요 정도까지 가시면 5번, 6번, 8번, 아마 이 10번까지 5번, 6번, 8번, 10번, 11번 여기까지 가시면요. 중간에 9번이랑 7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수식만 잘 써줘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배워보셨었죠? 그러니까 배우긴 다 배웠어요. 그냥 되게 기억에 접혀는 넘어가서 그렇지 어릴 때 다 한 번씩은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잘 풀었던 문제들이 여기 나오면 이게 여기서 왜 나와 하는 느낌으로 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5번, 6번, 8번, 9번까지는 빼고 9번은 빼더라도 10번, 11번까지는 전부 다 식만 잘 세워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놓치면은 대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입을 했을 때 운이 좀 한 번에 나오지만 그게 아니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조금 이따가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최선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중간에 퀴즈 문제 2개 있었고 13번 정도, 12번 넘어가시면 이것도 이제 식 세워서 푸는 문제인데 여기 이제 논리적인 아이디어가 좀 많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12번에 아기돼지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건 조금 난이도 있죠. 그 다음에 13번은 시킨 대로 계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판단에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후에 기본 수업할 때, 나머지 강의할 때 요 문제만 따로 뽑아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역대 기출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부등식을 통해서 범위값을 구해놓고 푸는 문제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싫어하시던 분들한테는 당연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될 방식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만 잘 해두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문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규칙에 맞게끔 골라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16번 법조문, 17번 법조문, 18번 법조문 쭈르륵 나오고, 19번에 조금 이 규칙 따지는 거,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한 20번까지는 다 그 조건, 법조문이랑 규칙 정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글을 잘 읽고 대입을 잘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앞에 1번부터 3번까지랑 비슷한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적인 걸 평가를 하는 문제고요. 대화가 나와 있다. 대화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논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대화가 있는데 표가 있으면 논리 문제가 아닌데 대화가 있는데 표가 안 나와 있어. 그럼 거의 100% 논리 문제다. 아니면 이제 수식 쓰는 문제다. 둘 중에 하나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퀴즈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뭐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22번이나 2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적인 사고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 보통 패러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과 출신이 아니면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우리 상황 판단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홀수 짝수의 성질이에요. 홀짝의 성질을 우리가 패러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패러티 문제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이런 문제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75점, 76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다만 제가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필요한 것만 진행하도록 합시다. 5급처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를 때는 저도 그냥 다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이산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7급은 훨씬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그거부터 일단 대비를 해놓고 나머지를 하나씩 더 얹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법조문 문제들이 3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문제 완전히 처음 풀어보신다 하시는 분 완전히 처음? 손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인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7급 하시는 분들이 사실 5급 하시는 분들보다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거고 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조부터 항, 호, 목, 순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건데요. 저는 이런 법조문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일단 1번 문제 딱 보시면 제 땡땡조하고 이랑 사이에 괄호가 없죠. 아무런 말들이 안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을 위해서 조작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 사이에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가 들어가 있고 이 조항이 포섭하고자 하는 것을 다 적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표제라고 하는데 이 표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표제라는 거는 목차 같은 거예요. 법조문에도 당연히 목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차의 일반적인 유형들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 풀 때 쉬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첫 번째 항만 보고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일단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읽을 때 보통 학생들이 이제 조문이 나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거나 아니면 아예 안 읽고 단어로 찾아가거나 둘 중 하나를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조문을 읽고 그러니까 한 항을 읽고 이 항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다음 항을 읽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읽고 이 항에서 표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표제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좀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들은 이미 나올 거니까 일단 천지로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PPT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설명을 할 텐데 PPT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서 말로 하고 있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1번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아셔야 되냐라면은 조가 하나밖에 없어요. 조가 하나밖에 없고 항이 6개가 나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호라고 하죠? 호가 나와 있잖아요. 호가 나와 있고 항만 있고 조는 하나밖에 없다. 그럼 100% 사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밑에 상황이 안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기 호가 나눠져 있다라는 걸 보면은 사례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던가 평가를 하는 문제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항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성질의 어떤 것들을 규정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범죄의 성립, 뭐 효력의 발생, 뭐 이런 걸 다 나눠서 제시를 하는 게 항이고, 호는 뭐예요? 서로 동등한, 대등한 순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례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례에서 이 대등한 것들 중에서 무엇이 적용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1호, 2호, 3호가 있고 1호, 2호가 나와 있고 이걸 보시면 이 사례들 각 항에서 호가 나와 있는 것들은 사례 문제로 나오겠구나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 전체의 표제를 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각 항별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간략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